네,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네, 한마디로 고영진 의원입니다. 네, 네. 대책을 정리하면 다주택자를 상대로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빨리 팔아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걸까요? 네네, 대충 맞습니다. 지난번에 금요일에 당정이 협의를 해서 내용을 결정을 했고요. 네,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예, 그걸 제가 이제 받아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거거든요. 음, 이제 소위 수요, 실거주 외에 네,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다주택자들에게 음, 이제 세율을 왕창 올리니까, 네, 파시라, 음. 내놔라. 예.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만든 법안입니다. 예, 뭐 이게 이제 발표한 게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아직은 사실은 체크하기가 좀 빠르기는 합니다만 혹시 주말에 네네. 시장 반응이 네네. 어떤지 혹시 뭐 기초 좀 체크라도 좀 해보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뭐 체크하기 너무 빠르고요. 예,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텨보겠다 이런 반응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최고 6%까지 세율이 올랐고, 종부세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모든 과표 구간에서 올렸거든요. 음, 그래서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쉽지 않을 거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종부세 최고 세율이 6%로까지 올라갑니다. 다주택자를 네네. 대상으로. 근데 일단 좀 하나 궁금한 게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이제 법인을 활용해가지고 예, 과세를 회피하고 예, 갭투자라든지 이런데 예, 투기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페이퍼 컴퍼니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다주택 법인에게는 무조건 최고 세율 6%를 더 부과를 하고 네. 또 6억 원으로 돼 있던 기본공제도 아예 폐지를 하기 때문에 예. 이게 투기 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법인이 한 11만 채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법인의 경우에도 최고 세율 6%를 적용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무조건 6%입니다. 그러면 법인 그러니까 경우에는. 하나를 가지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은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주택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네네. 이게 이제 개인 다주택이라고 하는 부담도 피하고 또 어떤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개인이 네네. 네네. 법인을 차려가지고 몇십억짜리 건물을 사는 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이런 지적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우선은요, 네. 이번 경우에는 주택의 경우고요. 음. 일반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예. 그건 별도의 이제 세금 체계로 음. 과세를 할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예. 주택을 여러 채 매입을 해서 그렇게 음. 되면 이제 공제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주 훨씬 유리하게 공제를 받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투기의 수단으로 좀 활용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겠다. 음. 소위 그동안 많이 문제됐던 갭 투자라는 것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법인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법인을 네네.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네. 이거저거 어떤 우회로를 그러니까 혜택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뭐 네. 몇십억짜리 어떤 그 건물을 사들였을 경우에 이거를 네네. 단순히 업무용 어떤 그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택의 용도가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이번 경우에는 대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가구 다주택에 대해서는 뭐 음. 여러 가지 나중에 혹시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임대차 예. 관련해서도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이번 대책은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 아파트 투기, 음. 아파트의 가격 상승 예. 이런 것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알겠습니다. 있는 지금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이제 네. 아파트가 이제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7763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 네네. 다주택자 기준을 아파트에 네. 국한하지 말고 빌라, 네네. 오피스텔도 포함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 네네. 그런 주시겠습니까? 지적들이 있어서요. 예, 현재 이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다 우리가 이제 정책적 목표로 삼기에는 어렵고, 음, 우선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저희 조사에 따르면은 아파트가 큰 문제고, 네, 물론 빌라나 무슨 다른 뭐 연립주택 같은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예,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예,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또 조세 저항 등도 감안해서, 예, 우선은 아파트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추가로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지금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부동산 대책에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지적이 풍선 효과라는 이야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결국은 또 빌라나 오피스텔 이쪽으로 가서 이제 또 부풀어 오른 게 아니냐라는 걱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걱정이잖아요. 네,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예. 전반적인 우리 주택 어떤 실수요자들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이런 분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양질의 아파트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빌라라든지 다가구 주택의 다른 부작용보다는 아파트 투기 수요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우선 차단시키고요. 예. 나머지들은 이제 또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그러게요. 그러니까 계획입니다.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니까 더 이상 뭐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노파심 비슷하게 사실은 이제 오히려 주거 서민들은 아파트는 꿈도 못 꾸기 때문에 빌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또 네네. 청년층 같은 경우는 또 오피스텔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네. 여기서 이게 풍선 효과가 이쪽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서민이나 청년층 부담이 그러니까 배가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 때문에 드렸던 질문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심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보유하는 어떤 그 주택을 단기 보유하다가 이제 팔 경우에 양도세를 이제 그 대폭 이제 물리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김원동 경실련 본부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 지적이 네네. 이런 경우는 전체 시장 물건 가운데 1, 2%밖에 안 된다. 이거 사실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라고 지적을 하던데요. 글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김원동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고액 주택들에 대해서도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려라 이런 약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우선 그 시장에 주는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견들이 조금씩 있고요. 예. 우선은 단기 매물 양도 차익에 대해서 중과를 함으로써 네. 최근에 소위 투기 열풍 속에서 어떤 차익을 보고자 했던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 예. 불로소득은 없다는 것, 예.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근데 의원님 좀 약간 단순 논리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네네. 타깃은 다주택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단타 매매로 빠지는 다주택자 그러니까 주 타깃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유세 종부세율을 그러니까 대폭 올리고 또 한편으로는 단타 매매하고 빠지는 것을 그러니까 중과로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버티기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티기로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담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일부에서 그것들을 매물 잠김이 나타나고 결국은 그것이 전세나 월세로 전가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유심히 보고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한 25억짜리 시가 그 아파트를 갖고 있는 그런 소유자에게는 한 예전보다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한 1억 원 정도 세부담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1년에? 예. 네네, 1년에. 네. 그렇다면 이것들을 과연 전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규모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냐 또는 월세로 돌려서 버틸 수 있는 것이냐. 예. 당분간은 버틸 수 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까지 이제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그 유예 기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팔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나 우리 당이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뭐 그 국회에서 이제 그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가능하면 여야가 좀 정상화돼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바람인데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야당 측에서 내놓는 법안들이라든지 또는 뭐 지적들을 보면 전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종부세 완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네, 그렇습니다. 예. 전혀 뭐 그건 투기세력들한테 꽃길 깔아주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예. 그래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게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될 법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대통령께서도 뭐 최대 민생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여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혹시 이제 언제까지 처리한다라고 하는 시한이라고 할까요? 그 실행 계획이라고 이런 게 좀 세워져 있는지가 궁금해요. 네네. 이미 목표를 7월 임시회 통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종부세법, 뭐 소득세법, 법인세법뿐 아니라 네. 관련돼서 이제 또 취득하기도 어렵게 이제 취득세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네. 뭐 또 임대차 보호를 위해서 임대차 3법, 보호 3법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패키지로 7월에 통과돼야 우리가 어떤 계획했던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공천받은 일부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바가 있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소리 이제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당 안에서? 네, 정리됐습니다. 그 12, 16 대책으로 원래 만들어지려고 했던 종부세 법안이 이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예. 또 선거 때 이제 그런 얘기들 우리 시장에 좀 혼선을 준 면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6월에 아파트가가 폭등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네.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당에서 부동산 TF 만들기로 했죠. 네네. 아직은 안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상 뭐 그 구성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서요. 예. 경제부총리 주재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TF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주택 공급 확대 TF입니까? 확대 TF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TF는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제 주택 공급 어떻게 확대할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TF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주로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의 규제 대책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급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적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보관이 있나요?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연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로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좀 더 해야 되겠고요. 상기 신도시 물량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 확정이 되고 입주가 되고 이제 뭐 분양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지자체인 서울시와 또 논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공급은 늘려야 되겠다는 건 확실한 방향인데. 그럼 짧게 그러니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원님. 첫째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그러니까 모색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첫째? 뭐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께서는 그간 쭉 반대를 해왔고요. 또 이 도시에 쾌적한 도시 관리라는 측면에서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아무튼 근데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는 게 뭐 그 서울 도심 그 접근이 어려운 뭐 저 변두리 쪽에는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결국 도심 쪽에서의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만이 핵심인데 그러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좀 어떤 겁니까? 재건축 부분은 여러 요구가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잘못하면 투기 수요를 더 부추기고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지금 국토교통부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로 지금 발표가 나가고 있고요. 그게 이제 투기 유발 요인이 된다 이런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잘못 건드리면 그걸 걷잡을 수 없거든요. 네네. 근데 좀 이제 그 우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니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서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집값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뉴타운이라는 게 당시에 이제 뭐 선거 공약으로 돼가지고 잠시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그것이 효과가 있었느냐 논란도 있고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에 불을 붙이느냐인데요. 지금 재건축에 손을 대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고요. 적당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당정의 판단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 주택 공급 방안 중에 재건축 활성화 부분은 조금 이제 뒤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청와대 그 1급 이상 비서관들의 이제 다주택 처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 명, 두 명 이제 처분한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서울 지분 그대로 고수하면서 세종시나 이런 데 팔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이게 오히려 시장한테 더 안 좋은 시그널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볼 때 답답한 상황인데요. 공직자들에게 좀 다른 처신을 기대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뜻대로 잘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뭐 개인 의원으로서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남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로서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그 문제들 때문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 진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책 수단이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 의원이었습니다.